그리고 참고로요, 사인 함수 그래프랑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쭉 그려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요, 실제로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사인 함수를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요, 정확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인과 코사인 두 개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는 거.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런 걸 주기함수라고 하고요. 이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걸 주기가 2인 주기함수,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주기함수의 특징은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x를 대입한 거랑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랑 항상 같습니다. 이 식 반복되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정의를 일단 한번 해보면요. fx가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라는 용어를 제대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자체를 어떻게 약속하면 되냐면 그냥 fx 플러스 p, 그러니까 p를 더한 거의 함수값은 원래 함수값과 똑같고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함수를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기 p는 여기에 만족하는 p인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식을 만족한다고 무조건 p가 주기가 아니라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p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왼쪽의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x 플러스 4일 때도 당연히 원래 거랑 똑같을 거고 x 플러스 6일 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식 반복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를 4라고는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기함수는 이런 2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 왼쪽 함수는 2, 4, 6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주기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이러한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우리가 주기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주기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삼각함수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형태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예제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x 앞에 실수가 붙어 있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는요, 각이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정확히 한 번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2x라는 값이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여야 한 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x 입장에서 본다면 0부터 파이까지만 움직여도 각이 한 바퀴가 도니까 그래프가 한 번 움직이겠죠. 따라서 이 함수의 주기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x의 개수가 주기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 이 함수를 그려보면 파이까지 한번 그려지니까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른 다음에 한 번씩 툭툭툭툭 그려주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값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변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x의 개수가 음수라면 어떨까요? x의 개수가 음수라는 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1번 함수를 y축 대칭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똑같겠죠. 그냥 대칭만 시킨 거니까 주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사인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그렸던 함수를 살짝 더 그렸다가 이제 대칭한다고 생각해서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칭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역시나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고 주기는 파이로 줄어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좀 정리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결국 주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있던 주기 2파이잖아요. 그 2파이를 개수로 나눈 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오타입니다. 파이가 아니라 2파이를 a로 나누면 주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절대값 a로 나눈 게 바로 주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예제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인 함수 앞에 2가 있다면 x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는 그대로 2파이가 될 겁니다. 대신에 사인의 최대값이 1이었는데 2배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게 바로 사인 앞에 붙어있는 실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2파이까지 한번 그려질 테니까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만 이렇게 2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바로 2 곱하기 sin x의 그래프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는 건 결국 3번 함수를 x축 대칭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이 일단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그래프를 그릴 때만 대칭시켜서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1, 2, 3, 4번을 통해서 사실 하고 싶었던 건 눈에 보이는 5번 같은 함수 때문입니다. 자, 5번 함수를 잘 해석해 보면요, 일단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숫자랑 x의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일단 y는 2 sin 3x를 얘는 평행이동한 거구나, 그래서 x축으로 2파이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는 특징을 일단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2와 3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조금 전에 해봤던 것들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3이라는 친구는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기 2파이를 3으로 나눈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된다는 거고, 앞에 붙어있는 2가 사인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 y의 최대값은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고 최대값은 2 플러스 5가 되는, 즉 3부터 7까지가 치역이 되는 함수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행이동했다는 걸 파악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인은 원래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 원점을 이동한 점부터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주기만큼 간 거를 찍어 놓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릅니다. 그리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3부터 7까지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순서, 원점이 어디 갔는지 찍고요, 주기만큼 표시한 다음에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최대값 최소값도 표시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평소에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어 붙이기만 하면 완벽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y는 a sin bx 플러스 d가 있을 때 c와 d의 역할은 평행이동이구나. 그래서 c는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d는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고, 여기서 b가 주기를 바꿔주는구나. 그래서 원래 있는 주기 2파이를 이 x의 개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b로 나눈 게 주기가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a라는 녀석은 치역,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값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기울기다, 단위원에서의 기울기다라는 관점을 살펴보시면 기울기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지면서 무한히 커지겠죠. 그러다가 90도가 되는 지점에서는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탄젠트 값이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x 변화량이 0이잖아요. 그래서 90도나 270도 같은 y축과 평행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90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가게 되면은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인데 절대값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부터 점점 0에 가까워져 가겠습니다. 그래서 180도가 되면 기울기가 정확히 0이 될 거고요. 180도를 지날 때부터는 또 마찬가지, 지금 상황 딱 보시면 0일 때부터 시작한 거랑 완전히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해서 무한히 커지다가 정확히 270도일 때 정의가 안 될 거고요. 다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쭉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탄젠트 함수는 180도 단위로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탄젠트 함수의 특징을 먼저 정리해보면 일단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점근선을 갖게 돼요.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럴 때 이제 점근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한 번이 그려지고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주기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탄젠트 함수는 역시 지금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점근선만 여러분들이 잘 나타내게 되면은 그래프를 얼마든지 계속해서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핵심은요,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가 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만큼 갔을 때에 위치하는 선이 또 점근선이 될 거기 때문에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은 파이씩 계속 더한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런 것들이 다 점근선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가 주기니까 왼쪽으로 파이씩 간 것들도 다 점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뭐 이런 것들도 점근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근선은 2분의 파이에서 n파이 그러니까 파이를 계속 더하든 계속 빼든 다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점근선에다가 정수 곱하기 주기 이런 꼴의 선들이 모두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주기 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일단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고 점근선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점근선은 쉽게 말하면 각이 2분의 파이가 될 때를 딱 구해주면 그게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가 2분의 파이가 될 때니까 x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주기를 더해 주는 것들 그리고 주기만큼을 빼주는 것들이 다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대표적인 점근선 4분의 파이에다가 정수 곱하기 주기 그러니까 n 곱하기 2분의 파이 꼴인 이런 선들이 모든 점근선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탄젠트 E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나의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대표적인 점근선이기 때문에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그려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평행이동은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그 형태로 그려주시면 그래프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탄젠트 E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형태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2로 묶었을 때 어떤 식으로 평행이동 됐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탄젠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표시한 이 3이라는 값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x의 개수 2가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주기에다가 2를 나눠준 게 주기겠다. 그러니까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주기 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새로운 함수의 주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 점근선 살펴보겠습니다. 점근선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먼저 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각이 2분의 파이가 될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한번 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면 다 점근선이 된다는 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 요게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건 2x가 2분의 7파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4분의 7파이 그러니까 4분의 7파이가 하나의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기를 반복해서 더해주거나 빼주면 또 다른 점근선을 구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한번 해주면 그러니까 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작은 점근선을 구해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빼다 보면 4분의 파이가 하나의 점근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4분의 파이라는 점근선 하나를 찾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점근선은 원래 하나의 점근선에다가 n 곱하기 주기 이런 것들이 모든 점근선이 된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함수가 어려운 점은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점을 옮겨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탄젠트 함수의 기준이 되는 점은 원점이니까 원점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저는 구해봅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x축으로 2분의 3파이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래프 자체에 모든 그래프를 한 번에 옮겨서 생각하는 건 어려우니까 원점만 한번 옮겨보자라는 거죠. 그럼 원점이었던 저 점이 2분의 3,5가 되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부터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분의 3파이, 5를 찍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근선 하나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점근선이 이제 요 사이가 주기 2분의 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한 기준점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랑 뺀 게 양쪽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그려 놓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면 탄젠트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점근선은 주기만큼 더하면은 새로운 점근선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려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복잡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주기와 점근선을 구해놓고 원점이 어디로 평행이동했는지를 파악해서 그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